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진성이가 질문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네. 저는 뭐, 코치예요. 많이 아시겠지만, 그, 기업에서 이제 리더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더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서로 이제 코칭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코칭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가능성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잘 이루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울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냥 거울처럼 가서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 굉장히 멋지세요.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스스로 이제 성찰하시도록 돕는 일을 주로 해요. 윤정 교수님이 이제 제 책에 서문을 써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왈츠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이 참 좋아요. 그 서로의 스토리에 대한 텍스트를 가지고 온다는 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들이 잘 엮어져서 또 다른 우리만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윤정 교수님을 만난 건 20살에 대학생일 때 경영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윤 교수님을 처음 만났죠.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뒤에 이제 이창준 대표님 소개시켜 주셔서 만나고 지금은 리더십 코치로 이렇게 또 진북 마을에서 여러 코치님들과 어떤 도반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수많은 어떤 텍스트들이 제 삶에 이제 영향을 줬고, 근데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함께 계신 분들의 생각들이 좀 나누어지면서 좀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는 뭔가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약간은 인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채팅이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나는 누군데 오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다. 네, 원래 왜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다. 나 그냥 진성도만 보고 싶어서 왔다. 뭐 다 그냥 솔직하게 우리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음 정리.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사장님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퇴근 버스에서 듣고 계시네요. 네. 유나 부원장님도 오셨어요. 바쁜 시간에.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호스트 만들기 누르면 공동 호스트가 돼요. 아니, 그 사람 호스트가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봤네. 네. 호스트 만들기. 공동 호스트는 안 되나 보다. 공동 호스트는 사이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호스트 넘기기까지만. 줌 호스트에서 먼저 체크해놔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 좋습니다. 네, 그 음소거 네 어렵네요. 네, 알아서 소거해 주시는 걸로.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13기 이종민 선생님. 네. 퇴근 버스에서 듣고 계시다고. 예, 라디오처럼 들렸으면 좋겠네요. 네네. 우리 12기의 이은영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 어디 가신가 이렇게 찾게 되네요. 네네. 이 박상순 선생님, 네, 진짜 너무 그 식물을 통해서 교감해 주시는 거 제가 진짜 힐링 받으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희원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암나석, 네, 코치님, 진성리더의 질문 파워, 네, 훌륭하네요. 네, 라디오 DJ 같아. 이런 칭찬 좋습니다. 네, 도반들 만나고 싶어서 왔다. 네, 우리 같이 채팅창 보면서 얘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캐스천의 저자로 이 자리에 섰어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 책이 시작한 건 진짜 되게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이 작년 초에 그 플랜 B 디자인이라는 출판사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질문의 기술 강의도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 교수자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시리즈, 가르치지 말고 시리즈를 이제 구성하고 계셨는데 마지막에 질문편이었어요. 그래서 질문편에 대한 걸 좀 써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해서 처음엔 좀 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코칭을 오래 했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생각했던 거 이런 것도 좀 정리하는 계기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질문을 계속 강의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고민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멘붕의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책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 전에도 많이 읽었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책들이 너무너무 많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책, 그리고 뭐,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님이 낸 초격차 2탄도 리더의 질문이잖아요. 뭐, 피터 드러커까지. 너무 많은 질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와, 이렇게 질문책이 많은데 내가 더 보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뭐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초점 맞추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흰머리가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건 그러면서 제 스스로 내가 말하는 질문은 이런 거구나 라고 좀 정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질문 중에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왜 그러지? 나는 누구지? 뭐 나는 언제 기뻐하지? 뭐 이런 성찰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제가 우리 오잘 배정미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질문이죠.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문제 해결 과정도 굉장히 많고, 뭐 리더의 전략적 사고, 들여다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정들이야. 이것도 얼마 전에 우리 황진환 선생님이 하셨던 시오센가 이런 것도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주고받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코칭을 해도 그렇고 퍼실리테이션도 그렇고 사실은 서로의 생각과 텍스트가 오고 가면서 새롭게 직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질문해도 말을 안 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말하기 싫은 경우들도 많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왈츠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여기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질문을 하려면 좀 기여가 되는 주고받는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질문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랑 마지막은 좀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여쭤볼 거고요. 가운데는 제가 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뭐 좋았건 나빴건 상관없이 그냥 기억에 남는 질문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석 작성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 그 연두색으로 위에 상단에 화면 공유 중입니다 라고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시면 네, 옵션 보기가 있고 옵션 보기를 클릭하면 주석 이런 바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어렵다 그냥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화면 상단에 그 화면 공유 중입니다 들어가셔서 옵션 보기 클릭하시면 주석 작성이 나오면 텍스트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텍스트를 클릭하면 네,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사전 신청하신 분들 칸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쓰실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텍스트 이렇게 치면 쳐지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떤 질문 기억에 남으세요? 편안하게 하나 정도씩만 한번 적어주실까요? 좀 어려우시면 그냥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옮겨드릴게요. 굉장히 센 질문을 받으셨네요. 우리 박현진 코치님. 네. 코칭 중에 들었나봐요. 그게 누구 생각인가요? 네. 당신의 꿈은 뭔가요? 되게 멋지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적으시는 동안 박상순 선생님 혹시 저 질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사실은 저도 코칭 교육 받을 때 김용국 코치님이 이제 불시하신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이렇다 하는데 갑자기 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저게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한테 더 씌우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각을 딱 깨우게 하더라고요. 이야,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그런 질문이네요. 딱 생각을 네. 전환하게 하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 때 네. 그냥
컥 했어요. 컥. 그쵸, 저런 질문, 그죠? 네, 되게 감사합니다. 네. 벌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본인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네.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네, 우리 정영재 선생님. 요즘 직장인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네. 네, 한두 분만 좀 더 볼까요? 네. 이재영 선생님 이거 화면 캡처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우셔가지고. 그쵸? 알트 프린트 스크린. 몇 분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네. 우리 이태호 선생님 혹시 보이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맥락에서 이 질문 들으셨는지. 네. 이거는 이제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그 책 속에 있었던 그 질문인데요. 그래서 항상 이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사례로 이게 피터 드러커가 중학교 때 그 종교학 수업을 들었을 때 들었던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신부님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중학생 애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그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면 그 인생을 헛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이 질문이 좀 하나의 좀 방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질문들이 보면 사실 여기는 좀 진성 마을이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성찰적이고 코칭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정연 선생님 한 번만 말씀 듣고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재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적었는데요. 되게 계속 저한테 집중을 하고 있던 질문들에서 이제 타인에게 옮겨갔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 관계 쪽으로 좀 확장했던 질문이어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세요. 그쵸. 우리가 지금 딱 보면 어떤 똑같은 질문을 들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책 속에 있는 피터 드러커가 한 말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문장은 내가 그 맥락에서 굉장히 나에게 관계를 확장하는 질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역할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경험했을 때 모든 주석을 좀 지울게요. 네. 네, 경험했을 때 자기의 삶에서 이런 질문들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좋은 질문을 건네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이 주고받는 질문이 자기 삶에 그렇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이 질문들을 보면서 어떤 질문들이 정말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고받는 질문이라는 라는 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기억에 남는 질문들도 보면 그동안 생각했던 것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거나 내 삶에서 어떤 계속 이어지는 어떤 생각들이 생기는 그런 질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고받는 질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이제 대화 모델이 저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되면 요즘에 초등학생 되면 배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다음 말 혹시 아시나요? 우리 박현진 코치님? I'm fine 아닐까요? Thank you.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4천만이 다 아는, 그렇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질문의 원리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How are you 하면 I'm fine 한다는 거예요. 그죠?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How are you가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이 너는 너의 삶의 의미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경우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헉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왜 그런 것을 당신한테 대답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또는 반대로 How are you?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너무 진지하고 정말 트라우마 이야기를 막 꺼내놓기 시작하면 또 약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주고받는 대화가 되려면 적절한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관계의 거리인데요. 관계의 거리가 너무 먼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좋은 질문, 주고받는 질문을 한다는 건 약간 말을 안심 문장을 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건강 어때? 이렇게 상사가 물어보면 뭐 별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너무 큰 질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냥 약간 자기 개방을 하는 거죠. 제가 좀 거리가 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관계의 거리가 멀어. 그러면 제가 요즘에 뭐 좀 살이 좀 쪄가지고 이 유튜브로 땅크 부부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혹시 건강 관련해서 하는 게 있어요? 라고 말하면 조금 더 말하기가 쉽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죠. 리더들이나 우리가 코칭을 할 때 오늘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쉽게 이런 대답들을 하지 못하는 관계의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약간 리더들이 보탤 수 있죠. 안심 문장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요즘 좀 힘들죠. 저는 그 경영 입사하고 처음 4달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떠세요? 혹시 요즘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요즘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라고 팀장이 시작하자마자 대화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시선의 높이인데요. 열린 질문해라, 고차원 질문해라 이런 얘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요. 저는 고차원 질문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어려움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좋은 효과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레고의 사례 되게 유명하죠. 이거는 뭐 윤종구 교수님 책에도 많이 나오는 사례죠. 레고가 그 전자기기들이 막 나오면서 굉장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들이 계속 고민했던 건 아이들은 이제 전원만 키면 나오는 그런 장난감을 좋아해.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질문을 바꾸게 되죠. 컨설팅을 받으면서 아이들한테 놀이는 무엇일까? 라고 이제 그 좀 더 높은 차원의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이 표면에 했던 사유가 좀 더 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는 놀이를 제공하는 회사, 뭔가 내일의 건축가를 격려하고 발전시키는 회사로 정체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정말 누구나 가지고 노는 레고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그 시선의 높이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거인데요. 그 레고에 대한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전환적인 질문이 왔을 때 확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많이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고 적었던 것들도 그렇죠. 누구의 인생 살고 있어요? 그 질문 누구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아마 내가 굉장히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질문이 훨씬 더 인사이트 있으셨을 거예요. 맞다. 지금 내가 뭘 바라보고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 코치님처럼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야? 이런 것들이 내가 평소에 목적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질문이 다가왔을 때 탁 관점이 이렇게 전환되셨을 것 같아요. 리더들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 너무 고차원의 질문들을 뚝 던지면서 대부분 실망을 하죠. 나만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예. 내가 진짜 고민 안 하는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정말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 실제로 코칭 장면에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생각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너무 큰 질문이 갑자기 확 왔을 수 있죠. 물론 임원만큼 생각을 안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이 사람이 생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의 질문들을 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보고 그 시선을 약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 나갈 때 우리가 훨씬 더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How are you 하면 I'm fine. 그 다음에 Thank you 하잖아요. 이 Thank you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질문에 대한 어떤 반응에 대해서 계속 대화하고 싶기도 하고 저 사람이랑은 진짜 더 이상 말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라고 딱 얘기해서 팀장님 고민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막 설명하니까 바로
야, 회사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때는 말이지. 왜 이렇게 시작하면, 아, 괜히 말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에 따라서 계속 대화를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는 것 같아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왜 물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혹시 내 생각에는 이래서 질문한 것 같은데 맞아? 뭐 어떻게 생각해? 약간 이런 대화들이 조금 더 주고받는 대화를 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땡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세 번째는 엔드유죠. 엔드유에 있어요. 질문이 좋은 건 방향이 전환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래. 그래서 물어봐줘서 고마워. 근데 나도 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네. 너는 어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 때 우리의 대화가 훨씬 더 주고받는 모양으로 창조되는 대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질문하면 답이 나오죠. 그러나 그 관계의 거리나 시선의 높이를 고려한 질문을 했을 때 내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욕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리고 I'm fine, thank you. 땡큐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대화를 이어가는 반응에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다음 반응이 그 질문을 좋은 질문이 되기도 하고 좋은 질문이 되지 않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and you인데요. 대화의 공간들을 새로 계속 크게 확장해 나가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건요. 이 좋은 질문에 대한 셋을 사람들이 참 많이 고민하고 저도 그렇고요. 코칭 공부할 때는 막 질문 셋을 막 외웠는데 그 질문 셋을 그 기업에도 만들어드리고 또 교육을 하고 실제로 갔을 때 잘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그대로 외워서 써도 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경험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질문 셋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좋은 질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설명드리면 오케이 원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사례를 준비해 봤어요. 그럼 질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하면 돼요. 그냥 계속 말하는 거 말하지 말고 그냥 질문하세요. 근데 다만 그냥 질문하세요. 여기서 많이 고통받는 게 뭐냐면 팀장님 너무 질문만 해요. 제발 코칭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의 중심으로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되게 피로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상대방 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일을 잘못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실제 제 사례인데 뭐 좀 잘 못해가지고 집에 와서 막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왜 그랬어? 그렇게 꼭 막판에서 고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망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그날따라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잘하고 싶었잖아. 그래서 도전한 거잖아.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해주니까 제가 되게 위로가 됐어요. 맞아. 나 잘하고 싶었어. 내가 그래서 그냥 해도 되는 건데 도전했던 거였어.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제서야 그 자책하던 것을 멈추고 그러면 다음에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성찰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속상한 건 그 사람이 더 속상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반응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그 얘기도 이런 거예요. 뭔가 내가 고민이라고 막 얘기했어. 고객이나 아니면 리더의 구성원들이 그랬을 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런 거 별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말하기 싫잖아요. 그쵸? 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 라고 공감해 주는 게 좋은 질문을 하는데 중요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거.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업체들 연락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너무 얄밉다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좀 상대방 중심이라는 그런 거죠. 그거 어려운 거 맞아요. 쌤이 지금 하시는 거 그거 정말 힘든 겁니다.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더 우리의 대화가 진전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시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새벽 3시에 들어왔대요. 연락도 안 하고. 우리 반응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 수 있어요? 자, 내 아들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연락도 없이 새벽 3시에 들어왔어. 자,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나가. 이놈의 자식 나가. 그럼 나가지. 그럼 또 속상하잖아. 어디 갔을까? 막 찾고. 그쵸? 네. 연락이 없어 늦어서 걱정했다. 이거 박수 쳐줘야 돼. 네. 네. 우리 정영재 선생님. 지금 학교 가는 거지? 밑으로 반응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실제 사례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무슨 일 있는지 알고 걱정했어. 이럴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저희 집에도 흔히 있었던 일이었는데, 남동생이 이게 좀 자꾸 늦게 들어오면 아빠가 걱정돼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계속 기다리셨거든요. 그 들어오면 이렇게 지금 우리 이재용 선생님 말한 것처럼 박현진 선생님 말한 것처럼 걱정했어. 다음에 늦을 때는 좀 연락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보통 그렇게 말 안 하고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걱정이 전달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애야? 이렇게 상대는 반응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 지금 아빠한테 말이 왜 그래? 뭐 이렇게 서로 오해가 되는 대화들이 주고받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라면 먹을래?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는 질문으로 근데 되게 공감 가지 않나요? 라면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냐? 이렇게. 네, 우리 김만성 선생님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피곤하지? 얼른 자. 네, 좀 더 따뜻한. 네. 때로는 일찍 다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뭔가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말들을 건넬 때 나의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되기도 하더라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판단하기 전에 공감해줘야 되는 건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질문도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질문한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알려줘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참 중요하다. 질문하면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어려운 일 뭐 있어요? 현재 하는 일 보람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진짜 허드렛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또 바로 우리 솔루션 나오잖아요.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 솔루션 나오죠. 그렇게 세상에 다 그런 의미 있는 일은 아니야. 뭘 얘기한다든지 내가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면 의미가 생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센터드라는 건 먼저 공감하거나 질문해 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잖아. 오죽해서 그런 말 하겠어. 요즘 많이 힘들지? 공감하거나, 그죠? 네. 혹은 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줘도 늦지 않는다. 질문을 주고받는다는 건 첫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다음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질 수도 있고 대화가 끊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가장 잘했던 사람 이제 제가 만난 진성이는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봤을 때 우리 이분을 어떤 무슨 이런 모임 같은 거 강은영 선생님 만든 독서 클럽 같은 데서 이제 배웠는데 그때 처음 뵀거든요. 인터넷으로. 근데 이분이 참 그런 걸 잘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동장 맞나요?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오면 정말 제설 작업하러 가장 먼저 달려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눈이 오면 막 그러셨어요. 근데 이번에 마포구청장으로 승진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눈이 왔는데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말에서 뭐가 참 기억에 남았냐면 이분이 늘 그런 소외계층이나 그런 빈곤한 삶을 사는 분들을 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일들을 주로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물질에 크게 관심도 없으시고 이러셨었지만 이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밥 살 정도의 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승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왔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딱 나를 1시간 보는 거잖아요. 축하해주러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1시간 동안은 정말 최고의 존중과 한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이분이. 거의 일주일 동안 다크서클이 이렇게 됐죠. 근데 어쨌든 상대한테는 그 존중과 한대를 굉장히 잘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제가 코로나도 있고, 저도 어려움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쌤, 제가 평생 밥 사줄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아직 밥을 한 번도 먹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와 사람에 대한 존중과 항대가 국장급 죄송해요. 동장이셨는데 4급 국장급으로 숙진하신 거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근데 절대 이렇게 막 건의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요. 정말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따뜻하게 항대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대화와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좋은 질문을 한다는 건 사실 유센터들은 결국 상호작용하는 내 방식을 바꾸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 우리가 평가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환대하는 것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에서 의견을 묻는 질문하는 것으로 그 방식을 바꾸는 게 결국 그 질문을 잘한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중요한 건 여기 있잖아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같이 오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네. 부서지는 포인트가 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안 부서진다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부서질 수 있었던 그 포인트들을 같이 생각하고 이 사람은 여기서 부서질 수 있어 라고 알아주고 그렇게 조금 더 상대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질문 잘하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많이 이건 아는 거죠. 우리가 다른 질문, 열린 질문이나 이런 거는 저는 늘 열린 질문이 중요하고 닫힌 질문이 나쁘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질문은 이건 언제나 옳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를 집중한다는 건 이런 거죠.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라고 하지만 미래를 집중한다는 건 우리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럼 이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 마릴리 애덤스의 질문의 기술에 굉장히 유명한 심판자의 질문과 학습자의 질문인데, 학습자의 질문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심판자의 질문은 누구 탓이지?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전환의 오솔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자의 길로 가다가도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죠. 제가 배정미 선생님을 보면서 그런 질문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 이제 허락받고 갖고 온 겁니다. 네, 이분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뭔가 막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문제로 재판 싸울 뻔했다. 울적함에 심연에 가라앉아 생명의 온기가 떨어진 내게 질문했다. 그래서 네가 바라는 게 뭔데? 맞아. 내가 바라는 건 우리가 화목하게 좋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방향이 바뀌죠. 또 이런 것도 있었어. 2016년에 갑자기 실직자가 되셨어요. 그럼 진짜 1년 동안 힘들었겠죠. 굉장히 방황하고 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네, 찔찔 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바보같이 살아온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러면서 또 방향을 바꾸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과거를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피터 드러커 질문 얘기해 주셨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이들의 길을 길라잡이 하는 진로 교수야. 나는 나다움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대한민국 행복지수를 1% 올리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스스로를 규정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라고 질문하신다고 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각각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성인에게는 특히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기억에 남는 질문을 쓰셨을 때 대부분 자기 신의 질문을 시작하는 질문이었잖아요. 그게 마중물이 돼서 맞아. 내가 지금 뭘 보고 살고 있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명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뭐 우리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 우리 직진 한영수라고 제가 썼는데 직진이야. 굉장히 질문이 직진이죠. 이분은 뭐 얼마 전에 우리 짜라 특강 해주셨잖아요. 이분 페북의 글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뭐 역사학자들 다 죽었어? 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라든지 뭐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분명한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죠. 이분 회사에 간 적이 있었어요. 와 정말 너무너무 선명한 진성 카페도 있고요. 뭐 그리고 뭐 곳곳에 뭐 사명선서가 뭐 붙어 있어요. 자기 거 다 붙어 있고요. 그것이 매주 업데이트되면서 진행이 돼요. 저는 기업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기업들을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괴로운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사장님 유별나서 싫고 근데 말은 안 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아주 깊게 일일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내재화되어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 카페도요. 이 커피 내릴 수 있는 사람 딱 2명 있어요. 대표님이랑 어떤 상무님 이렇게 2명만 청소하고 내릴 수 있고 나머지는 마실 수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 그리고 이날 토요일이었는데 직원들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본인이 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거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보이세요? 이렇게 막 과자를 이름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만들어주고요. 과자 이렇게 까서 접시 담아놓은 거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건 초등학교 이후에 대접받아 보지 못한 이런 경험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에 다 이렇게 놔져 있고 굉장히 따뜻하게 환대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했어요. 이번에 책 혹시 특강 참여하신 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한 분 한 분 다 사인해가지고 포스트잇 다 붙여가지고 바로 다음날 다 배송해 주셨잖아요.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것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맨날 구글에 검색하신대요. 목적 경영, 목적 리더십 막 이런 거 검색하시다가 이제 이 로버트킨이 신작을 냈다는 걸 듣고 바로 로버트킨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이거 번역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 번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셨던 질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장님 경영 왜 하시나요? 사업 왜 하시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집중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원하는 게 뭔지라고 묻는 것을 떠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누구인가와 연결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의 모습은 이 위에 나타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아래의 뿌리들이 내 삶에서 질문의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과거, 현재보다 원하는 미래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질문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나로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엄마 손 씻고 요리 안 할게. 누굴까? 네. 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의 같잖아요. 저도 아기가 어려가지고 가끔 난입을 해가지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참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냈을 때는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나도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고 자꾸 아쉽고 자꾸 다시 쓰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막 스트레스가 되고 막 이랬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누군가에게 질문이 시작될 수 있는 작은 마중물? 그래 그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윤정구 교수님이랑 아마 안남석 코치님도 참여하셨을 거고, 진성 코치님들이 만드신 진성 코칭 모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목적의 렌즈로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목적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탈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목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실제 임팩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조직이나 삶의 레거시가 되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말들이. 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결국 목적지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목적에 비춰서 오늘의 내 질문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질문들이 조금 더 좋은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성원이나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돌려본다면
있죠. 내가 지적하고 있는 건가 지금 얘한테. 예.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의 성공을 돕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 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제 말 좀 빠르죠. 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뭐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도 얼마든지 대화가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혹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상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질문 잘하는 법 물어보실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되게 훌륭하신 분들도 질문해도 말을 잘 안 하더라. 예, 요즘 애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질문해도 왜 말을 잘 안 할까? 네, 이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 너무 혼자만 얘기했으니까. 채팅창에 혹시 질문하는데 왜 말을 안 할 거예요? 왜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은영 코치님 생각 궁금해요. 막 네. 왜 말을 안 할까요? 네. 육현주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채팅창에 뭐 한 말씀? 네, 왜 말 안 할까? 그렇죠.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해서 그런다. 네. 심리적 안정감은 어떻게 하면 생겨요? 안남석 코치님? 보이스를 켜고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리적 안정감은 우선 상대의 공감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네. 하나는 이게 맥락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맥락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면 쉽게 이야기를 풀 수 있는데, 맥락에 맞지 않은 질문을 생뚱맞은 질문을 하면 의도가 뭐지? 하는 생각으로 도망가게 되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굳이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궁금한 거 호기심으로 툭 던지는 것들, 개인적인 질문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청유형으로 물어보는 게 하실 수 있다면 하든지 존중하는 태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좀 안전하게, 결국은 문은 속에서 열어야 되잖아요. 네네. 밖에서 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열려고 하는데 본인이 속에서 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네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네.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또 같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죠? 문을 속에서 열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묻는 그러니까 의도를 내가 잘못,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 질문을 하는 걸까? 안정감이 없을수록. 예. 그런 생각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 가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 시험 보는 것 같다고 그 팀장님이 코칭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코칭 질문 하신 거예요, 그냥. 뭐부터 할 수 있을까? 뭐 좀 하고 싶어? 어떤 모양이 됐으면 좋겠어? 뭔가 이런 코칭 질문 하는데 너무 시험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자, 네가 아는지 한번 맞춰보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또, 동의를 구하지 않는 거.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질문을 하면 뭔가 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가짜 답을 얘기하거나 짧은 답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박산순 선생님 남겨주신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괜히 대답하면 말 길어져. 피곤해져. 가서 일해야 돼. 그래서 적당한 답들을 둘러대기도 하죠. 그래서 핵심은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물어봐도 말을 안 하는가. 그쵸? 안정감. 관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뭔가 선생님, 리더 이런 사람들과는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가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할 것 같고 이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질문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듣는 말 중에 뭐가 있냐 했을 때 이 말 되게 많거든요. 이건 회사에서 이제 쓰는 말이죠. 아마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쵸?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라고 쓴 거야? 보고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부드럽게 얘기해도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쵸?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해도 안 좋지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도 아, 왜 저렇게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럴 때 사실 팀장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약간의 그냥 뭐라고 쓴 거야?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 내 의도를 알려주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도를 추측하게만 하지 말고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여기다 그냥 한 말만 붙이면 되죠. 아,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 1대1 미팅 시작할 때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주말에 뭐 했어요? 오늘 기분 어때요? 뭐 이렇게 스몰톡 하라고 또 배우셔가지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죠? 상대방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지금 내 주말 얘기를 지금 팀장 당신과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때 그럼, 이렇게 들으면 또 어떻게,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인 게 팀장님도 사실 가만히 내면에 손을 짚고 생각해보면 정말 궁금한 팀장님 반 계시고요. 한 반 정도는 사실 별로 안 궁금해. 근데 이제 스몰톡 해야 되고 이제 대화 본론을 꺼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마중물로 이런 대화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들린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 피드백 할 건데 지금 인트로 대화예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궁금하지 않으면 묻지 말자. 차라리 오늘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라고 내 의도를 명료하게 얘기해 주는 거, 지금의 맥락을 같이 설명해 주는 게 주고받는 대화를 만드는데 내 질문이 잘 작동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본다면 1대1 미팅 마칠 때도 이런 얘기 하죠. 왜? 더 할 말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더 할 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렇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들린다고, 이건 실제로 그들이 했던 말이에요. 지겨우니까 빨리 끝내자. 이렇게 팀장님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올 때는 그냥 정직한 질문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늘 혹시 의미 있었던 거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대화를 듣고, 예, 고맙다고 표현하고 마무리 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걸 선택하는 거? 예, 그런데 그 질문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내 질문을 조금 돌아보고 왜 답이 질문했는데 말을 안 하지? 그렇다는 건 뭔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질문이 잘 건너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질문 잘하는 법 생각해 보면 좀 뻔할 수 있지만 계속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궁금한 거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유가 촉진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원하는 미래에 집중해 보는 거, 그리고 반응을 좀 살펴서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너무 뻔한 얘기 말고 좀 고수의 비법?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질문이니까 하나 알려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제가 준비했어요. 잘했죠? 아닙니까? 네. 그냥 질문 하나 더 하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주로 얘기를 합니다. 김대리 생각은 어때요? 그쵸?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있어요?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궁금해서 그런데 라든지 혹시 지금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주고받는 대화의 공간을 만들고 창조되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하죠. 이 다음에 이제 생각은 어때요? 해서 얘기를 했어. 그럼 또 다시 판단 이렇게 들어가면 또 대화 단절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끝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 오히려 주고받는 대화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되게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약간 말을 좀 빨리 하긴 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캐스트원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사실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두꺼워요. 두꺼운 책은 잘 안 팔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쓴다면 좀 더 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아마 다시 써도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마중물의 재료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문장 이런 부분이 그 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사유가 다시 시작되는데 도움이 되면 질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내가 내 생각이 시작된 질문들이 있는지 나 이런 노력을 좀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하나씩만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좀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채팅창에 그냥 가볍게 되게 훅 이렇게 지금 지나갔는데 한번 써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유편주 선생님, 그쵸, 병상이셨구나. 네, 괜찮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1분 정도만 우리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질문에 답을 잘 못하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는 이제 정상적인 코스고요. 질문을 잘못했거나 질문 거리가 없거나 닫힌 질문을 했거나 그랬을 때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뭐 그것도 우리 레슨이죠. 네, 그렇게 가자. 말이 너무 빨랐거나. 네. 너무 멋지다. 그죠? 네. 이은하 선생님의 질문보다 의견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실천하신대요. 이런 거죠. 우리 이런 거 같아요. 그래, 그래,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이 좀 부족했구나. 나는 이 문장을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또 우리 안나성 코치님은, 나에게는 그런 영감을 주는 질문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셨고, 또, 우리 박상순 선생님은, 그쵸?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메시지를 주죠. 저보다는 조금 더 사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분이, 네. 이런 아름다운 질문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이 또 이렇게 뒤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그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질문은 주인공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짜 성공을 돕는다는 것은 대신 생각하는 일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너무 멋있네요. 네. 제가 썼는데도 멋있네요. 네. 그래서, 네, 이은영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성공을 돕는 일을 위해서 대신 생각하는 일을 멈추겠다라고 해주셨고, I'm fine, thank you, and you를 보면서, 네, 대화를 이어가는 걸 생각해보고 싶다. 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질문의 중요성, 무엇을 쓰고 싶은가? 무엇을 쓰고 싶은가가 무슨 뜻이에요? 이태우 선생님? 저도 지금 책을 좀 쓰고 있는데, 이제 각각 항목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써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라면 먹을래?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끝내주는 질문이 있었나요? 그동안 내의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반성. 네, 무장해제 질문은 유머로 웃음 짓게 한다. 또, 라면 먹을래? 네, 이거 참 각자 가져가는 게 참 다르죠. 제가 책 쓰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책 자체라기보다는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마중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좋은 질문들을 해나가시는데 그걸 보는 게 정말 너무 감격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지도 되고 응원도 되고 나도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만석 선생님이 정말 내 위주의 질문을 하셨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성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질문을 건넬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책을 쓰면서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리고 첫 인쇄를 전달했습니다. 뭐 이거를 자랑하려고 쓴 건 아니고요. 이게 인쇄가 내 통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흔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이라 가지고 이게 딱 들어오니까 약간의 또 마음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거를 전에 이렇게 쓰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또 나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연결되도록 돕는 사람이지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질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막 이런 질문 해주셨잖아요. 뭐 이런 질문들 삶에 어떤 유산을 남길까 이런 질문들이 또 각자의 삶에서 아마 또 이렇게 말치가 될 거고 아마 서로 나눠주신 이 질문들이 또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